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이혼이 흔하다고 하는데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들 통쾌한 복수를 하고 그 인연을 끝내던데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더 큰일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끝인 줄 알았던 그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어 버렸어요. 황당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아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은 치과 의사였고요. 병원은 그럭저럭 잘 돌아갔죠. 치료를 잘하기도 하고 친절하다고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인기 있는 병원이 되었어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병원은 쉴 새 없이 바빴죠. 병원 문 닫는 시간이 되어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남자는 너무 지쳤는데요. 심지어 가정도 평온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일하고 집에 쉬러 가고 싶은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과 살벌한 언쟁이 펼쳐지니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었습니다. 번아웃이 크게 왔고요. 삶의 활력을 잃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그 남자 병원에 환자로 왔는데요. 알고 보니 병원 근처 커피숍을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몇 번 치료를 해줬더니 그 여자는 감사의 의미로 병원에 커피도 돌렸다고 해요. 그러다 그 남자가 토요일에 진료가 끝나고 뒤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에 혼밥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커피숍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밥을 먹다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원장님, 왜 집에 가서 식사 안 하시고 여기서 식사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애 엄마도 없고요. 뭐 애들도 집에 없어서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우고 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 없고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네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힘들죠. 내 희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건 참기 힘든 일이에요. 원장님,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제 희생이 당연시되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애들은 커서 말도 안 하고 와이프하고는 말만 하면 싸우게 돼서 말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집이 아니라 지옥 같아요. 집이 편해야 하는데 힘들게 하는 곳이면 너무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다들 저보고 참고 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지치네요. 하루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사장님이 제 고민에 공감을 해주니 좀 힘이 나네요. 오랜만에 제 감정에 존중받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아유, 너무 제 얘기만 했네요. 사장님은 뭐 힘든 일 없으세요? 저의 고민은 뭐 뻔하죠. 매출이요. 매달 가게 월세 내기가 바빠요. 단가가 낮은 상품이다 보니 한 달 벌어 월세 겨우 내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네요. 저라도 많이 팔아드릴까요? 매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많잖아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도움이 되긴 하죠. 매일 아니더라도 가끔 와주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두 사람은 서로의 대화에서 힐링을 느꼈나 봐요. 그런 사유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요. 남다른 감정이 싹트게 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미혼이었지만 남자는 기혼이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기존 가정에 미련이 없게 되었고요. 결국 와이프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바로 저희 남편 이야기예요. 이렇게 들으면 뭐 참 대단한 로맨스 소설 이야기인데요.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때 왜 분위기가 좋지 않았냐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였고요. 고등학생인 애들도 중요한 시기라 남편한테 소홀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말이 좋아 소홀함이죠. 지금 가족원 모두가 중요한 시기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좀 봐달라고 징징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밥을 차려주기만 바랄 뿐 차려줄 생각은 전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애들 케어에는 온전히 제가 하는 상황인데 다 큰 어른이 심지어 가장이 자기 좀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엄청 싸웠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뻔뻔한 인간이 어쩜 당당하게 바람나서 이혼을 해주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당신하고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아. 이참에 우리 헤어지자. 장난하냐?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내가 이혼하자고 할 판인데 당신이 뭔데 이혼을 요구해? 당신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도대체가 나를 인간 대접해줬어? 내가 힘들다고 그렇게 티를 냈는데도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잖아.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나도 일해. 나도 일 때문에 힘들고 애들 고등학생이라 나도 힘들어. 당신 힘든 마음만 마음이야? 나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하잖아. 당신이 일하면서 애들 학원이나 학교 평판이나 그런 거 생각해보기라도 했어? 다 큰 어른이 자신의 감정 하나를 왜 이렇게 공감받기를 강요해? 당신 힘들다고 해도 나만큼 힘들었겠어? 바람까지 핀 주제에 말이 왜 이렇게 많어?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말한 후부터 집을 나가 살았고요. 집에 있는 남편 물건들 꼴도 보기 싫어서 다 갖다 버렸어요. 바람도 핀 남편을 저는 더 이상 더러워서 같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요. 자신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별 이유가 다 저 때문이라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왜 당해줍니까? 자신의 바람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그 인간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 남편은 좀 애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자신을 돌봐주고 우쭈쭈 해주길 바랐죠. 그런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족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요. 아니, 다른 집 아빠들은 애들 공부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준다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 안 돌봐준다고 징징거리기나 하고요. 바람이나 피고요. 분명한 잘못은 남편에게 있는데 저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니 저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덤볐죠. 그땐 이미 서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던 터라 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었고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과 상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복수란 복수는 다 해줬어요. 먼저 재산 분할을 요청했고요. 제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똑바로 해. 결혼할 때 내가 해온 것들 그건 다 내가 가져갈 거야. 집부터 차, 그리고 당신 병원까지도. 뭐? 병원까지도? 그건 내 병원인데 당신이 왜 가져가? 투자금? 아이 그래, 그건 내가 돌려줄게. 나도 그 정도의 능력은 돼. 결혼을 할 때 제가 드린 재산이 더 많거든요. 남편이 잘 다니고 있는 병원까지도요. 순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과 차는 제 명의이고요. 병원은 남편 명의였는데 저희 아빠가 결혼할 때 남편 병원 차려줬거든요. 없는 집에서 의사 만든 외아들 장가 보낼 때 병원 하나 차려달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여유가 있던 저희 집에서 그까지 병원 차려주면서 썼던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혼 시 모든 투자금 그때 시가로 반환 요청이라는 건데요. 저희 아빠가 돈 무서워서라도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조항을 넣고 공증까지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모든 돈을 더 큰 돈으로 돌려주게 생긴 거죠.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 최대한 적게 내려고 변호사까지 끼고 난리를 쳤어요. 저희 아빠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편보다 더 완강하게 나왔고요. 결국 그때 병원 시세를 아주 높게 책정받아 남편한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좀 뜨끔해했어요. 병원까지는 생각 못했나 봐요. 그때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나랑 살기 싫은 거고 나도 이 집에서 살기 싫은 거고 서로 다른 쪽에서 힐링을 얻는다면 그냥 이혼은 하지 말고 따로 사는 게 어때? 왜? 병원 주라고 하니까 그런 능력은 안 돼? 개소리가 제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당신 사정 봐줄 만큼 나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 돈 만들어 놔. 그리고 주라고 한 날에 제때 놓고. 알았어? 남편 입장에서는 저에게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병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헤어지는 마당에 제가 그 인간 주머니 사정까지 봐줘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니깐 풀이 죽어서 가더라고요. 약속한 기일이 왔고 돈은 그보다 더 빨리 들어오긴 했어요. 돈 넣었어. 확인해보고 돈 가지고 다른 뒷말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지긋지긋하다. 확인했어. 그런데 웬일이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큰 돈을 넣었어? 내가 능력 있는데 그런 돈이 없겠어? 은행 대출 받았었고 앞으로 이래서 갚으면 되니까 너무 짠해하지 말고. 결국 남편은 병원을 담보로 잡았는지 대출까지 받아서 아빠한테 드렸어요.
잘 되는 병원 유지하려고 발악했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저 건들지 않으면 순한 양인데요. 저 건들면 그 상대는 아주 죽어요. 그런데요, 전하의 쌍년이랑 쌍놈이라 그런지 제가 힘들게 그들 머리끄덩이를 잡지 않아도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동네 맘들이었습니다. 제가 애 키우는 사람이라서 동네 맘카페에 다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이판사판이 된 마당에 저도 그 연놈들 혼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신혼 때부터 쭉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게다가 병원도 잘 되고 있기에 누군지 다 알만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두 아이가 공부도 제법 잘해줘서 저희 집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런 힌트만 줘도 알 사람은 다 알고요.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갈 거고요. 그 맘카페에 적나라하게 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를 했는데도 그 글을 본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입소문을 내니까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지게 되었죠. 치과 의사 남편놈이랑 커피숍 사장년이랑 바람나서 한가정 파투 났다고요. 댓글이 무려 300개가 넘게 달렸어요. 아주 뜨거운 반응이 보였고요. 다들 그 병원 안 간다, 그 커피숍 가지 않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맘카페에 글 올렸어? 나 바람나서 이혼할 거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너 싫어서 떠난 사람인데 이거 네 얼굴에 침 뱉기야. 그렇게 생각해? 그럼 좀 두고 봐봐. 그게 내 흉일지 네 흉일지. 이 또라이야. 네 죄를 네가 알아야 발전을 할 텐데. 개소리 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알았어? 명예훼손 뭐 그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저 그때 단단히 돌았거든요. 그 연놈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빠 없이 커야 하잖아요. 고등학생이라 가뜩이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시기에 제가 애들 눈치 보며 얼마나 애 같았는지 몰라요. 그 인간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 편한 짓만 하려고 하니 제가 정이 생기려고 해도 뚝뚝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또 저를 기만한 것? 그것도 너무 열받았었어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후부터 병원이나 커피숍을 찾는 사람은 뚝 떨어졌고요.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커피숍 가서 그 상간녀한테 욕도 날려줬대요. 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간 그 나쁜 년한테 욕 날렸더니 역시나 자신이 지은 죄는 모르고 부끄러운 죄도 모르고 나한테 더 심한 욕을 했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듯.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치과도 난리가 났어요. 치료 때문에 한꺼번에 치료비 결제한 사람들이요. 이런 더러운 손을 가진 사람한테 자신의 치료를 못 맡기겠다고 하면서 남은 치료비를 환불해달라고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해요. 환불 행렬이 줄을 이었고요. 환불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연놈들 특징이 고소도 못해요.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일을 안 벌리는 게 그들의 최선의 선택일 겁니다. 제가 상간녀 고소도 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사람들이 복수를 해주었고요. 결국 이혼할 때 재산분할, 병원 투자금 회수,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당해서 주머니 탈탈 털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다 먹고 환불까지 당해서 결국 치과도 문까지 닫혔지요. 커피숍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문을 닫았고요. 그 연놈들은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곤 재혼을 했다고 남편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남편 친구가 보험 설계사라 저희 집 보험을 다 관리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봐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주 파렴치 하느라 소문나서 다들 절교하자고 했어요. 이 나이 먹고 바람나서 이혼이라니요. 저희도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참 고소하네요. 나도 그 연놈들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영원히 그들이 지은 죄값 치르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조강지처를 버려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요. 꼭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옛말이 틀린 거 없다는 게 진짜로 맞는 말이었어요. 그들이 지방으로 떠난 후 몇 개월이 지난 뒤부터 전 남편이 자꾸 밤마다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말이에요. 여보, 자?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애들 잘 지내냐? 뭐 필요한 거 없어? 요즘 어떻게 살아? 전화 안 받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당신 죽었다고 오는 전화일까 봐 하고 받았는데 뭔 또 개소리를 하려고 해? 왜?
그년이 당신 마음 못 알아줘? 살아보니 별로야? 또 징징거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모르고, 저가에서 나한테 얼마나 잘해준 줄 모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미쳤구나. 나는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구역질이 난다고. 미친 소리 그만하고 끊어. 잘 자고 있다가 전 남편 전화 받고 아주 기분이 잡쳤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대박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보험하는 전 남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재수 씨, 혹시 얘기 들었어요? 아이, 그 새끼 그거 이혼했답니다. 그 상간녀랑요. 요란하게 바람 피우더니 이렇게 몇 개월 살려고 그리 떠들썩했답니까? 대박이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이, 세상에. 그렇게 이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왜 이혼했대요? 미친 년놈들. 끼리끼리 만나서 아주 지랄을 하네요. 지랄을. 그런데요. 이혼한 사유가 더 웃겨요. 뭔 줄 알아요? 바로 그 새끼가 또 바람을 피웠대요.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요? 바람이요? 아우, 그 인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또 바람을 폈대요? 이거 완전히 상습범이네. 이혼 소송 당할 뻔했는데 간신히 절충해서 협의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거 아주 썩을 놈이에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와, 미친 인간. 왜 저러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바람이라니 이제 아주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쾌하더라고요. 눈에 가시였던 그 연놈들이 헤어졌다고 하니 아주 고소했어요. 그 상간녀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바람 피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충격감, 그년도 조금이라도 느꼈겠지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연락이 끊겼고요. 그 보험하는 전 남편의 친구도 더 이상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옆놈들은 제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가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양육비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젠 이 전 남편이 양육비 줄 돈까지 없는 건가 싶어 몇 달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통해서 도움받을 생각이었어요. 미친 인간?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쁘겠죠. 왜 저렇게 약한 마음을 갖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줄 모르겠어요. 그저 한심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제 스트레스 요인이 아닐 정도로 덤덤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전 남편과 이혼한 상간녀를 마주쳤어요. 그것도 제 병원에서요. 사실 저도 의사예요. 산부인과 전문이고요. 제 개인 병원은 10년 넘게 운영 중이랍니다. 제가 대표 원장이고요. 산부인과가 예전보다 산모들이 줄어서 병원 유지를 위해 몇 년 전부터는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했어요. 여러 회사들과 계약해서 일반인들도 병원에 많이 찾아요. 그날은 제가 검진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그쪽 건물로 넘어가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서 그 상간녀를 만난 겁니다. 떡하니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려는 것 같아서 일부러 굴려주려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다 보네. 나 알지? 여긴 어쩐 일이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 이쪽은 애인? 제가 아주 노려보며 쌀쌀맞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간녀 콘셉트를 희한하게 잡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척하면 얼버무리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니 성격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머,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여기서 일해? 나는 몰랐어. 나는 산부인과 온 거고 온 김에 이 사람 건강검진 시켜주려고 왔지. 여기서 일하는 줄 알았으면 지인 찬스 좀 쓸 걸 그랬다. 이 여자가 겁도 없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또라이가 아니었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남편과 바람나서 이혼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저를 만났으면 당연히 도망을 가기도 모자랄 판에 제가 하는 말에 대꾸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정신인가요? 완전 또라이죠. 미치겠다. 야, 너 몰랐구나. 하긴 우리가 이런 말할 사이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닐 테니까 말이야. 나 여기 병원장이야. 몰랐구나. 아니 어떡해? 여기서 계속 진료받아도 괜찮겠어? 상간녀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내 뭐 괜찮다는 식으로 아주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여기가 뭐 미국입니까? 할리우드예요? 왜 저렇게 아메리칸 마인드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둘의 대화가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 상간녀의 애인이 아주 궁금한 눈빛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더라고요. 누구야? 나도 인사시켜줘야지. 친구야? 대학교 친구? 나이는 자기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간녀가 제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아니야. 자기는 몰라도 돼. 우리 늦겠다. 우린 갈게. 반가웠어. 또 봐. 일 잘하고. 그리고 황급히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콧방귀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 미친년이 왜 내 병원에 와서 기분을 잡치게 했는지, 저를 뭘로 봤길래 저런 뻔한 연기까지 하며 저를 상대하는지 기가 찰 뿐이었죠. 그렇게 그녀가 가고 나서 저는 그녀의 차트를 봤어요. 딱 보니까 저희 병원에 몇 번 오갔어요. 그녀의 차트도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차트만 봐도 그년이 어떤 년인 줄 알 정도였어요. 산부인과에 오면 일단 간단한 인터뷰를 하잖아요. 뭐 생리는 언제부터 했는지, 수술 경험이나 출산한 이력도요. 다 조사를 해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곳에는 겁이 많나 봐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순순히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을 해놨더라고요. 화려한 자신의 과거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진료 끝나고 그 남자도 건강검진 끝날 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다가갔죠. 진료도 다 끝났고 애인분 건강검진도 다 끝났나 보네요. 그런데 제휴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른 시간에 제휴병원도 아닌 곳에서 검진하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좀 떠봤어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했거든요. 의사인 제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새롭게 또 사귄 사람의 프로필이 궁금했죠.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아주 티를 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자기 명함을 주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장님과 제 여자친구가 아는 사이라고 하니 영광이네요. 명함을 보니까 기업 대표였고요. 인연이 왜 이 남자랑 사귀는지 알겠더라고요. 남자가 웬만큼 사니까 들러붙은 거겠죠? 아휴, 저 상간녀도 아주 상여우라니까요. 들어보니까 산정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둘이 결혼할 건가 봐? 언제? 올해 안? 아니면 내년? 미리 다 알려주면 재미없지. 청첩장 나오면 그때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 먼저 갈게. 그년이 아주 표정 관리를 하면서 나한테 따박따박 대답을 아주 친한 척하면서 잘하길래 일단 보내줬어요. 확실한 뭔가 준비 없이 덤볐다가 역으로 제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혼내주기로 했죠. 그런데요. 그때 뭔가 스쳐가는 싸한 기분이 있었어요. 설마 하면서 그 보험하는 전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요. 정말 설마 하는 기분으로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정말로 대박인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황당해서 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혹시 말이에요. 제 전 남편 그 상간녀랑 이혼했을 때 왜 이혼했는지 정황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는 전 저한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짚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데요? 전 알진 않고요.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연락드린 거예요. 전 남편의 친구한테 그 인간이 어떻게 또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래서 사람은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전 남편 친구한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듣고 난 후 그 상간녀의 애인 말이에요. 사실 제 일도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이런 사건을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 큰일이고 또 애꿎은 사람 한 명 또 골로 보낼 것 같아서 고민이 됐어요.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받은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저번에 병원에서 배웠던 병원장입니다. 혹시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거 나왔나요? 건강검진에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인생을 좀 구제해 주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고 잠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 병원으로 들리시겠어요? 김희연 씨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네? 제 인생을 구제해 주겠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둘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 남자도 좀 의아했지만 인생을 구제해준다는 말에 순순히 제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약속 시간이 되었고요. 그 남자가 찾아왔죠. 경계를 하면서도 궁금한 표정으로 왔어요. 아이, 정말 궁금해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가 하고요. 제 인생을 어떻게 구제를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그 김미연 씨 어떻게 만났어요? 결혼할 사이라고 했는데 설마 그년이랑 결혼할 건 아니죠? 제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소리 안 할 것 같자 그 남자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좀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집중했어요. 내가 김미연 씨로부터 당신을 구해주려고 부른 거예요. 아마 평생 절 은인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미연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저도 웬만한 건 다 압니다. 이혼한 것도요. 그럼 그 이혼한 전 남편의 와이프가 저라는 것도 아시나요? 그거 다 알고 결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둘이 그런 관계였어요? 어제 병원에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서 저는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를 보고 반갑다며 인사하고 말장난치는 거 다 보셨죠? 걔가 그런 년이에요.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을 알려줄게요. 저는 그 어마어마한 쌍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다는 것만 들었어요. 그 이혼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정확한 사건을 아세요? 미연이 말로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하던데요. 왜요? 거짓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그 여자의 전 남편도 제 전 남편도 모두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일단 그 연놈들이 바람이 나서 제가 이혼하게 된 거고 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하시죠? 전 남편의 부인이 원장님이라는 건 오늘 알았고요. 이혼한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것들은 제가 결혼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전 남편이 김미연 씨와 이혼하게 된 이유가 남자가 바람을 펴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김미연 씨가 꾸며낸 일이었다면요. 그 남자는 바람 피운 적이 없는데 상황을 다 김미연 씨가 꾸며서 죄를 만들어낸 거라면요. 그래도 결혼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 보험하는 친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한 이유가 바람 펴서라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 상간녀가 다 꾸며낸 일이었어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치과 의사인 제 남편을 노렸다고 합니다. 병원도 꽤 잘 되고 순진하고 착해서 조금만 꼬시면 넘어올 것 같았다고 해요. 상간녀가 얼굴 반반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거든요. 그런 여자가 들이대자 전 남편은 쉽게 고년한테 홀렸고요. 순식간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혼을 했고 전 남편이 상간녀랑 재혼을 하면서 부부가 됐잖아요. 쫄딱 망했어도 그래도 그 인간이 치과 의사라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자기를 의사 사모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반대로 제기를 못하자 그녀도 변심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제 전 남편 성격 아시잖아요. 징징거리고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애 같은 성격이요. 쥐뿔도 없는 남자가 징징거리자 그런 성격에 질려버려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다고 했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남자는 아주 당황스러워했어요. 당연하죠. 이런 얘기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대로 이혼을 하면 혼인 생활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이나 아무 소득 없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친구 여자 한 명 섭외해서 전 남편이 바람 피운 것처럼 상황을 다 꾸며낸 거죠. 아니, 어떻게 꾸며요? 일부러 사랑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그걸 또 속아 넘어갔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텔 들어가는 사진, 숙박업소 데스크 CCTV, 그 여자랑 바에서 술 마시는 사진들이 다 찍혔대요.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지나가는 전 남편 앞에서 쓰러져서 부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병원이 아닌 숙박업소로 데려다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모텔 데스크에 있는 CCTV까지 찍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 남편을 뒷주사하면서 바에서 술 마시는 걸 알고 그 바에서 우연한 만남까지 설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연출해서 사진 찍어놓고 너 바람 폈지? 숙박업소 가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연출해서 찍어놓고 이혼 협박했다네요. 아니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짓까지 벌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인데 더한 짓도 할 수 있지 봐주진 않을 거예요. 순진한 전 남편은 진실을 파헤쳐보거나 억울함을 풀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년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였고요. 그년이 이혼 소송한다고 그럼 그 인간 쫄딱 망한 거라고 아주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몰아세웠대요. 그래서 있는 재산만 받고 이혼해준다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참 바보 같아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등신 같아요. 이제 제 남편도 아니고 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속 터지네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혼하고 새 장가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죠. 또 병신같이 사기당해서 돈은 돈대로 다 뜯기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저는 정말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돈 챙겨서 이혼했고요. 분명히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전 남편은 그걸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더랬죠. 이 이야기를 그 상간녀의 애인한테 해주니 놀라긴 하더라고요. 이런 여자인 줄은 몰랐겠죠. 저도 듣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아니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 주변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정말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저 사기당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정도만 알지. 얼굴도 얼마나 천사 같아요.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상냥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결혼 말려주려고 부른 겁니다. 아니, 당신 인생 망할까 봐요. 아무 연결고리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다 아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겠더군요. 그런데요, 그 여자 나쁜 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아니, 이거 얘기 듣기가 너무 힘든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사귄 건지 혼란스럽네요. 무슨 얘기일지 두렵네요. 한숨을 푹 쉬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 그 사람한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원래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아는 거 다 얘기할게요. 산부인과는 처음 오는 환자한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요. 뭐 생리는 언제 처음 했는지, 임신은 몇 번 했는지, 수술이나 시술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나서 진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우리 병원 오기 전에 임신을 여러 번 했었다고 이야기했고요. 포기하는 수술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 여자 인간 말종이네. 임신도 여러 번 했다고요? 그리고 다 수술했고요. 네, 저도 놀랐어요. 딱 그것이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진료 기록을 타인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말씀드립니다. 인생 꼬이지 마시라고요. 이런 그년의 과거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의료진으로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그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제 말을 집중해서 다 들은 그 상간녀의 애인은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전 혹시나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뭐 아주 잘 듣더라고요. 저도 그 여자하고 아주 쉽게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전 남편분처럼 그런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저희 회사 근처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오다 가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점심 먹다가 만나고 회식하다가 만나고 그런 식으로 사소한 인연이 계속 생기면서 친해졌어요. 저도 어느샌간 스며든 거죠. 제가 보기엔 그것마저도 다 의도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결혼까지 결심하게 만든 거 보면 그 여자 그년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하니까요. 모든 게 다 한 가지를 노리고 접근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 그거에 속아 무탈하던 가정까지 깨면서 그년을 선택했는데 이게 다 자신을 속인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보니까 그 커피숍이요. 전 남편한테 뜯어간 돈으로 또 커피숍 차린 거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을 꼬신 똑같은 수법으로 대표님을 꼬신 거고요. 정말 징그럽네요. 남의 가정 파투내고 지는 무사할 줄 알았나. 저도 참 모조리인 게 그년한테 뿌려놓은 돈도 많아요.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간녀 A는 그 즉시 그 여자한테 가서 헤어지자고 했는지 오후에 병원이 시끌시끌했어요. 제가 그때 제 방에 있었는데 보안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아, 대표님, 지금 병원 로비에 웬 여자 한 명이 대표님 나오라고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데요. 바로 경찰에 연락할까요? 그래요? 누군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제가 나가볼 테니까 보안팀 다 오라고 해주세요. 로비로 나가보니 역시나 상간녀였고요. 저를 보자 제 멱살을 잡고 저를 위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눈깔이 돌았더라고요. 저런 모습은 저희 병원에 온 산모들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말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경찰 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고. 야, 그리고 네가 의사야? 환자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다 밝히는 거 그거 범죄야, 범죄. 야,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래, 가만두지 마. 나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각오를 했는지 알려줄까? 너 지옥불에 쳐넣는 게 내 목표야. 알아? 어디서 건방을 떨고 있어. 경찰서에서도 멈추지 않고 저한테 욕을 퍼붓는데 경찰관님이 한마디만 더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죄목이 추가된다고 하자 그때서야 멈췄습니다. 그녀를 경찰서에 넣고 전 남편도 수소문해서 불렀고요. 현재 애인도 불렀어요. 아주 온 하루가 이 여자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전 남편은 가까이에 있었는지 1시간 만에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치료를 잘하던 능력 있는 치과 의사였던 전 남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옷은 다 구겨져 있고 면도도 안 하고 꾀재재한 몰골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잘한다 잘해. 이렇게 당하고 살려고 나랑 이혼했냐? 아휴, 저런 년한테 왜 당하고 살아? 왜 다 뜯겨서 그지같이 살아? 이 머저리야.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자기 인생 하나 똑 부러지게 못 사는데. 아휴. 저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저랑은 헤어졌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로서는 멋지고 당찬 삶을 살기 바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애들도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뭐 하나 잘 해내는 게 없잖아요. 자기 인생인데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나 할 줄 알지. 그 꼴 안 봐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니 열불이 났습니다. 나무라는 저에게 전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것 아세요? 그리고 뒤이어 그녀의 현 애인까지 경찰서에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며 엄청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두 사람 이대로 전현 용서해 줄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전현 오늘 저희 병원에서 난동 부린 거 고소할 거예요. 어디 산부인과에 와서 멱살을 잡고 욕지거리를 해요. 이건 병원장으로서 하는 고소고요. 두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고소할 만한 사안 많은데 분한 마음 법적인 조치로 푸는 게 어때요? 당한 만큼 복수를 해줘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법이에요. 제가 막 고소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이런 사람들이 당하고 사냐고요. 파보도 아니고요. 그래도 두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당돌한 여자한테 당하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누군가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참고만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그래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나한테 사기친 것부터 시작해서 내 돈 뜯어간 것들 다 고소할래. 그래야 이 화병이 풀릴 것 같아. 어이 형씨, 당신도 할 거죠? 같이 고소하시죠. 그럼요. 저도 당하고만은 못 사는 사람이라서요. 안 그래도 저 여자한테 들어간 돈도 많고 뒤늦게 장가 간다고 부모님한테 다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싹 다 쳐버려주고 싶네요. 어디 가서 당했다고 말도 못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저 인간처럼 결혼과 이혼은 겪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요. 평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요. 그렇게 그 여자한테 고소를 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사기죄로, 현 애인은 혼인빙자 사기죄로 그 여자를 고소했고요. 저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어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 상간녀는 저희 셋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난리 났었습니다. 몇 차례 재판도 받고 수개월이 흐르고 판정이 나왔는데요. 사기죄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고 이미 예전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거라 징역형을 포함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역시나 그 여자는 깜빵을 가게 되었어요. 깜빵을 안 가려고 제3금융권에까지 돈 빌려서 유명한 로펌 변호사 선임했는데 1, 2억 정도 썼는데 깜빵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냥 깜빵에 가고 그 여자 애인은 고맙다며 제 병원으로 찾아와 큰절도 했습니다. 어머머,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무슨 큰일 한 사람 된 것 같네요. 큰일 하셨죠? 제 인생 구해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지옥을 살 뻔했는데 제가 이런 절 100번이라도 드릴 수 있죠. 감사합니다. 됐어요. 우리 뭐 더 이상 만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사시고요. 건강하세요. 나쁜 여자 조심하시고요. 인생 망할 뻔했는데 말로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게 돈이라 혹시라도 도울 수 있는 건 뭐라도 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뭐 센터 증축할 때 투자금을 내라고 하든지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게요. 그거 참 든든하네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게 힘을 나게 하네요. 네,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잘 사세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 얘기도 하기 싫은 게, 미친놈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상간녀가 깜빵 가고 얼굴색이 환해져서 좋긴 하지만 또 재결합 타령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당신도 이제 알잖아. 내가 그 여자한테 속아서 넘어간 거라는 걸 계획적으로 접근했는데 안 넘어가고 배겨? 내가 이혼한 게 당신의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통합적이야. 당신은 가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해. 나 힘들고 애들 힘들어할 때 당신은 보듬어 주기는커녕 당신이 더 힘들다고 징징거렸잖아. 그게 가장이 할 소리니? 그리고 바람 피울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었다며. 개소리 그만해. 나도 좋은 소리 못 나가니까. 지난 일은 있고 이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좀 나를 봐주면 안 돼? 너는 애 생각해서 나 봐줬니? 나랑 애들이 당신 봐준 거야. 어디서 계속 봐달라고 해? 무언가를 갖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얻어내. 봐달라고 하지 말고. 난 당신이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애 갖고 정말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서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잘난 의사면허 가지고 빨리 돈 벌어서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 애들 고3이거든. 돈 들어갈 때 많어. 양육비 더 밀리면 그때는 너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니까 의무감을 갖고 살아. 징징거리지 말고. 저희 애들 저 혼자 다 키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남편은 존재만 하지 애들 클 때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애들을 들먹거리며 재결합을 말해요. 어디서 다 된 밥상에 밥숟가락 올리려고 하나요? 그래서 사정없이 내쳤습니다. 전 남편은 쭈구리가 되어 떠났고요. 지방에서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해요. 처가 덕에 원장 소리 듣고 살다가 안 좋게 팔자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졌는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남 탓만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알아달라고 했던 전 남편의 최후가 되었습니다. 이제서라도 깨닫겠죠. 나이가 50이 넘어서 말이죠. 이제야 철이 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랄게요. 이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 스토리가 끝이 났어요. 이혼 후에도 계속 이어지던 상간녀와의 분쟁도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다들 걱정이 없겠다, 직업도 좋겠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데 저도 하자가 있고 속이 말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답답한 이야기를 이곳에 와서 쭉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